대표님, 개발 이슈가 없는 일반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세 반환 보증 룰 126% 때문에 정말 빌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대책은 8월 달에 나올 거고요. 8월에 발표될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에는 이런 빌라는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고, 아니면 매도하라, 매수 조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빌라 매수 매도의 핵심 키워드 뭐다? 금요일마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정말 한강변 벨트, 남보다 먼저 선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박원 대표입니다. 최근에 빌라를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여쭤보십니다. 어떤 내용이냐? 바로, 대표님, 개발 이슈가 없는 일반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빌라 시장 지금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가 바로 바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바닥을 찍고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대체제인 빌라 시장 또한 이제부터 정상화는 시간 문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8월 달에 정부에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니까 지금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잘 버티시길 바라겠고요. 신규 빌라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 이런 위기가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방송 잘 들어보시고 빌라의 보유, 매수 또는 매도를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정말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 빌라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엄청난 반전 시작된다. 네, 먼저 빌라 시장의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빌라를 매수하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빌라는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고, 아니면 매도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빌라의 현재 시장 상황을 좀 알아볼 텐데요. 보도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반환 보증 룰 126% 때문에 정말 빌라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도 서울의 외곽 같은 경우는 역전세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전세값 하락에 따른 매매가 또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안 나가고 매매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소유자분들은 어려운 상황이고요. 모든 분들이 아파트에만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1, 2인 가구나 신혼부부들이 아파트로 가기 전 단계인 주거사다리로서의 빌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사다리가 끊겨진다? 빌라 착공이 10년 새에 91%나 감소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정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전체 구에 빌라를 신축하는 동이 단 한 동도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빌라의 공급, 신축 공급이 아예 끊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서 빌라에 전세를 안 들어가죠. 그래서 월세를 많이 찾다 보니까 월세의 거래량이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전세 포비아, 전세 공포증에 의해서 서울 빌라 원룸 또는 투룸도 월세가 100만 원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서울 입지가 3도심에 가깝고 투룸 빌라 같은 경우는 최소 월세가 11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 수익률 자체도 뭐 4%대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파트 가기보다는 빌라에 거주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300%가 급등을 했답니다. 어디가 4억짜리 빌라가 1년 만에 10억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자양동 한강변 쪽에 있는 빌라 폭등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서울 빌라 시장에 벼시 든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거래량이 2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살펴보시면 정말 힘든 어려운 빌라 시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월세 상승과 매매값 상승, 또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빌라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같이 혼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직 벗어나지 못했고요. 서울권에서도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역전세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공급은 급감을 했습니다. 거의 10분의 1토막이 나서 신축 빌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짓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 그런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전세가를 120% 룰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빌라 시장에 특히 임대 시장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런 최악의 빌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차원에서 빌라의 매입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3040이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아파트 가격에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까 실거주 차원에서 매수를 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파트의 매매가가 바닥을 찍고 최상급지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있고요. 중급지까지도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아파트의 임대가와 매매가가 올라가면 빌라 매매가 전세가 계속해서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아파트의 대체재, 보완재가 빌라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또 상승률이 문제일 뿐이지 빌라 가격 또한 아파트 가격과 연동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입지가 뛰어난 지역, 3도심권역 또는 마용성광, 한강변 지역 중에서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은 가격 상승폭이 정말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투룸, 신축주택 같은 경우는 품귀 현상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 동시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은 정말 전세 사기,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빌라 시장이 초토화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파트 값의 상승과 전세값 상승, 거기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빌라 시장의 유입, 거기에 재개발의 기대감과 투자 수요 또한 빌라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와 기회가 혼재되어 있는 빌라 시장이지만 앞으로 빌라 시장은 바닥을 찍고 상승으로 터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에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공급 정책을 발표했죠. 하지만 진짜 대책은 8월 달에 나올 거고요. 8월에 특히 비아파트 시장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8월에 발표될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에는 주택수에 대한 전면 제외나 아니면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또는 지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취등록세 감면밖에 없는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세제 혜택 또한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렇게 서울 아파트 임대가와 매매가 상승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서 비아파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 활성화 정책과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정책에 정부는 힘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임대가와 매매가 시장의 상승, 거기다가 정부의 비아파트, 빌라 시장의 공급 활성화 정책에 발 맞춰서 앞으로 빌라 시장 또한 정상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지역의 모든 빌라 가격이 오르느냐? 그건 아니다. 아파트 시장과 마찬가지로 빌라 시장 또한 앞으로 입지와 개발 이슈에 따라서 초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빌라를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를 매수하는 이유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실거주를 위해서 매입을 하시는 분이 계시겠고요. 두 번째는 시세 차익을 위해서 소액 투자의 종목으로서 빌라를 투자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안정적인 월세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라는 이 세 부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거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임대가나 매매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빌라를 실거주 차원에서 구입하는, 매매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소액 투자의 종목으로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큰 또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 자체가 빌라입니다. 따라서 시세 차익, 소액 투자로 해서 빌라 투자를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지역에 투자하셔서 미래 서울 핵심 지역에 아파트를 선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또 투자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세 수익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가는 많이 빠지고 있지만 월세 가격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의 월세 수익률 자체도 3.5%에서 4%대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월세 수익까지 얻으려고 하는 투자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거주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셔서 시세 차익 또는 아파트를 얻거나 아니면 월세 수익을 얻는 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입니다. 바로 3도심권인데요. 을지로 명동 도심권, 여의도, 강남 그 가운데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3도심권역의 접근성에 따라 실거주나 시세 차익이나 월세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입지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빌라를 투자하실 때는 실거주나 시세 차익이나 월세 수익 어떠한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서울권역에서는 이 3도심과 용산의 접근성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의 방향을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빌라는 보유하시거나 추가 매수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과감하게 매도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조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빌라도 거주형 부동산입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매수를 하거나 임대를 얻는데요. 직주 근접이 가장 중요하겠죠. 일자리가 가장 많은 도심, 여의도, 강남, 또 앞으로 개발이 가장 많이 될 용산이 있겠는데 이 3도심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지역이면서 역세권이어야겠죠. 빌라를 매수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서울 안에서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권역에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사는 이유, 직주 근접이죠.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면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빌라를 매수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직주 근접, 3도심권, 역세권역이 빌라 투자, 보유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임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전세사기나 역전세가 난 거의 모든 지역들은 임대가가 빠지는 지역, 공급이 너무 많은 지역들이 그런 지역인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도 임차 수요가 풍부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 그 중에서도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 1.5룸이나 투룸, 신축이나 준시축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아파트 매매가가 높은 지역 또는 투자로 봤을 때는 지금 높은 지역보다 높아질 지역에 투자하는 게 더 좋겠죠. 서울에서 중위 아파트 가격 30평대 12억입니다. 그래서 최소 30평대 아파트가 12억 이상이 되었거나 앞으로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 그러냐?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는 아파트의 보완제와 대체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올라가면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빌라의 가격 또한 연동돼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높아질 지역을 꼭 선정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높은 시세 차익, 빌라 투자에 있어서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즉 재개발 될 수 있는, 재개발 기대감이 크고 개발 압력이 커질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게 핵심이고요. 변화하는 곳에 투자해야 됩니다. 즉 내가 투자한 지역의 환경, 큰 업무 단지가 들어온다든지 신규 전철이 개통된다든지 학원가가 생긴다든지 이런 주변의 환경이 변하는 지역, 거기 플러스 알파로 자체적인 내가 갖고 있는 빌라 주변 지역이 단독다하고 빌라 지역이지만 앞으로 재개발이 돼서 새로운 신축 브랜드 아파트 단지로 변하는 지역, 즉 주변 환경과 자체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이면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3도심 직주 근접과 역세권이면서 지금도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받쳐주지만 앞으로 더더욱더 임대가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아파트 매매가가 12억에서 앞으로 더더욱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면서 개발 압력이 커지고 자체적인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매수를 보류하거나 내가 팔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조건, 바로 매수 조건의 반대이면 팔거나 매수를 보류해야겠죠. 즉 도심권에서 3도심권에서 멀거나 비역세권이고 임대가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빠지는 지역, 또 공급이 너무 많은 지역들, 그리고 또 아파트 매매가가 12억이 안 되면서 앞으로도 12억 이상 치고 올라가기 어려운 지역, 거기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지역, 주변 지역에 큰 개발 이슈도 없고 자체적으로도 모아타운이든 신통이든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 변화가 없는 지역은 시세가 올라갈 수가 없겠죠. 따라서 그런 지역에 보유를 하신 분들은 지금은 버티시고요. 지금 매매가 거의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아파트 시장, 빌라 시장이 정상화 됐을 때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갈아타시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매수를 하실 때도 이런 조건에 맞지 않은 지역은 피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를 보시면 제가 늘 노래를 부르죠. 부동산 투자는 뭐다? 앞으로 강, 한, 용. 강남, 한강변, 용산 최고가 아파트가 나오는 지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모든 공통점은 바로 한강변입니다. 한강변 중에서도 강남은 재개발할 수 있는 한강변이 거의 없습니다. 강북을 보셔야 되는데요. 강북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마, 용, 성, 광진구입니다. 이 중에서도 마포권역은 공동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고요. 마용성 광진구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한강변 벨트, 마용성 광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나올 용산구. 하지만 용산구 같은 경우는 한강변 재개발할 지역은 성수동과 마찬가지로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좋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응봉역이나 행당, 금호, 역세권 주변 지역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진구 또한 성수 전략정비구역의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 앞으로 시세가 연동돼서 최고가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마용성 광 지역 중에서도 이 재개발 빌라의 매수 여건을 검토하셔서 크로스체크해서 투자를 하셨을 때는 실패하지 않는,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재개발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나 빌라나 똑같습니다. 실입주든 투자를 하든 정말 입지를 승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입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업성이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뛰어나지 않는 비선호 지역 같은 경우는 시세 차익을 이제는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실거주든 투자든 입지로 승부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직주 근접이면서 역세권, 거기다 소액 투자가 중요하겠죠. 내가 재개발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을 때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프리미엄이 더 높을 수밖에 없고요. 실거주 차원으로 빌라를 매수한다고 하시더라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향후에 매도를 하기가 쉽습니다. 황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꼭 빌라는 갭, 소액 투자가 원칙이겠고요. 거기다가 가장 높은 시세 차익, 바로 개발 압력이 있거나 앞으로 개발 압력이 커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라 또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빌라 시장도 어떻게 된다?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모든 지역에 모든 빌라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좋은 입지에 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에 한해서만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빌라 또한 이제 똘똘한 한 채, 정말 제대로 된 빌라 한 채가 앞으로 20억, 30억, 40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성공적인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지역 궁금하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또한 저희 특강 시간에 같이 공부하시고 한강변 벨트가 완성됐을 때 정말 20억, 30억, 40억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빌라에 매수를 할 거냐, 팔아야 될 거냐, 빌라 매수 매도의 핵심 키워드 뭐다? 바로 환금성입니다. 팔고 싶을 때 제값받고 언제든 팔 수 있는 게 빌라 투자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서 환금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 각 매물에 따라 황금성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정말 팔고 싶을 때 제값받고 팔 수 있는 지역과 종목을 잘 선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는 뭐다? 환금성입니다. 환금성 머리에 꼭 기억하시고요. 환금성 앞으로 더더욱 좋아질 입지 바로 마용성 광지역입니다. 그리고 빌라 투자의 핵심 바로 소액 투자가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개발 이슈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지역, 즉 앞으로 최고가 될 수 있는 마용성곽 지역 중에서 소액 투자를 하시고요. 앞으로 주변의 환경과
자체적인 재개발 이슈가 같이 터질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할 때는 정말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이번 유동성 수급 장세에서 큰 수익과 정말 멋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재개발 이슈가 없는 일반 빌라를 어떻게 될지 알아봤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저희 회사로 전화 주시고요. 저희 회사에서 금요일마다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정말 한강변 벨트 남보다 먼저 선점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은 전화 주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투자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또 다음 시간에 직접 만나 뵙고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